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약간 우프다.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해석을 해봐 드릴 텐데, 오늘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6%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인 즉슨 내 보트에 반도체가 없다면 오늘 매우 매우 지루한 날이 되었을 것이다. 그쵸?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지루한 날이 됐었던 그런 하루고요. 다만 좋은 시그널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데? 좋아. 좀만 힘내. 이렇게 좀 삼성전자를 응원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오른 이유를 따져보면은 그동안 SK 하이닉스가 독점으로 A100, H100, AI 고대역대 이제 반도체를 독점 공급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도 그 테스트 이후에 뚫었습니다. HBM3를 뚫어가지고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초기 물량 발주해가지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물론 HBM이 대단히 좋고 되게 비싸요. 막 4,500만 원, 막 6천만 원 이러거든요. 비싸긴 한데 이게 엄청나게 매출에 큰 기여도가 높다. 이건 아닙니다. 뭐 점차 당연히 확대는 되겠지만 지금 당장의 실적에는 막 엄청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기대감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도 고개를 잘 들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게 랠리가 이어간다. 요것보다는 한번 조금 지금 올려쳤으니까 한 번 더 뭐 상승이 나올지언정 이젠 좀 흔들기가 나오고 쉬다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가치를 찾아서 좀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뭐 DDR5 디램 이런 거 32기가까지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상용화가 잘 되고 자리를 잡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또 실적이 삼성전자가 3분기부터 이제 턴이 됩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삼성전자는 올해 그래도 8만 원 한번 가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코스피를 이끌어야 되고 코스피가 미친 상승이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쩌면 오늘 신호탄이 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코스피는요. 코스피가 너무 싸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 코스피가 말이 되나 코스피 주목합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었었잖아요. 그런 게 오늘 조금 삼성전자에 녹아난 게 아닌가. 형님들이 이제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가다가 어느 순간 날릴 텐데 그 과정에서 오늘 삼성전자를 먼저 당연히 시총 대장이 삼성전자를 먼저 땡기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굉장히 좀 기분 좋은 그런 하루였고 그리고 뭐 코스닥 종목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는데 약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삼성전자 가는데 또 코스닥에서는 반도체만으로 시장 못 올려요. 예, 코스피에서는 이런 말 많이 물어봤거든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오른다고 하시는데 그럼 코스닥에서 우리 반도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질문 많이 하셨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확연하게 보여줬어요. 오늘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 지수가 5%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빠졌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반도체의 힘으로는 코스닥 지수의 랠리를 못 만듭니다. 코스닥 지수 내에 반도체 업종의 시총 비중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스피에서 반도체가 힘을 쓰고 이렇게 코스피가 쉬는 약간 약한 상승이 나올 때 이럴 때 코스닥에서는 보통 바이오 뭐 이런 성장주 코스닥의 원래 컨셉 자체가 성장주거든요. 이런 성장주가 좀 많이 올랐던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과연 바이오가 올까 요거에 대한 물음표는 살짝은 있어요. 그래도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었고 지금 눌림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후발주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반도체 후발 바이오까지 이렇게 삼각편대로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을 보시면 오늘 이게 왜 올랐는지 딱 감이 오는데 물론 HBM, 이거 엔비디아 발 뚫은 것도 있지만은 얘네가 이제 실적이 바닥이 찍혔어요. 2분기에 1분기랑 그러면서 3분기에는 이제 돌아서는 게 영업이익이 돌아오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가 엄청 좋아질 거고 또 3분기에 우리나라 코스피 EPS가 상향 조정된다. 그래가지고 요거 우리나라 가치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 종합지수가 절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번 미친 상승 나올 것 같다. 언제? 3분기 실적이 반영이 될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9월 중순 요때까지는 돈의 힘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9월 중순을 기점으로 9월 초에 한번 누르든지 말에 한번 누르든지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10월 달에 들어가면요 이제 3분기 실적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3분기 실적이 이제 터닝이 된단 말이죠. 4분기에 기대감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시장을 누르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세력들도 결국에는 올려야 된다. 근데 지금 오늘 그런 거에 대한 신호탄이 한번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게 좀 잘 맞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HBM 이거 수주발로 이거 기대감으로 이렇게 시세될 때 얘가 하이닉스가 거의 30% 가까이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 삼성전자는 10% 밖에 못 올랐어요. 그리고 횡보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안 빠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 빠지고 있는데 지수 하락 때 삼성전자 주도해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랑 그냥 키 맞추기 정도 맞췄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미 여기서 못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도 있다.
근데 삼성전자가 8만 원 정도 가주면은 지금이야 뭐 삼성전자 오늘 독식해가지고 여기서 한 방에 뭐 이렇게 올랐지만은 8만 원 정도 가주면은 코스피 지수는 당연히 2,700은 당연히 넘었을 것이고 삼성전자만으로도 2,900까지 도전해 볼 수 있다. 근데 삼성전자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면서 가면은 살짝이라도 그럼 그동안 또 키 맞추기 하러 올라오거든요. 패시브 자금들이.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8만 원대 가면 한 3,000포인트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간다. 제가 얘기했던 구간이 아마 다가오겠죠. 그러면서 제가 얘기 드린 거죠. 갭으로 미친 듯한 상승. 요거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조금 빠지고 있어서 미국 여파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는 뭐 이것도 끼워 맞추기거든요. 어제 이야기 드린 게 8월 31일 이렇게 해가지고 에코프로의 MSCI 지수 편입이 이제 끝났다. 그래서 지수 편입이 됐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들이 어제 뭉텅이 돈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이 자금이 받쳐주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방향이 요 이슈가 끝났으니 여기서 이제는 내려 찍을지 아니면 이걸 딛고 한번 올려설지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에코프로가 방향을 한번 정할 것 같다. 이제는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죠. 이게 전구체 만들거든요. 그래서 수십 개월화를 하고 있는 거죠. 양극재 소재 같은 거는.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결국에는 물적 분할 요것도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에코프로 자체는 지주사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BM이 양극재하고 얘가 전구체 만들어가지고 납품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에코프로 자체만으로는 조금 이제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에코프로가 살살살살 빠져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도로 좀 수급을 뿌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다. 다만 에코프로 2차 전지가 아니라 돈의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때문에 못 올라갔지만 언제고 다시 미친 듯이 지 혼자 갈 수도 있다. 요거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됩니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뭐 속상하고 아쉬운 일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이거를 좀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심리가 좀 안 잡히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별일이 없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전기차 뭐 키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근데 얘네는 후발주가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 기존에 가져온 놈들 말고. 그래서 반도체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비메모리나 HBM 뭐 이런 애들보다는 좀 삼성전자 진짜 실적에 견인해서 D램 장비, 소재, 뭐 패키징 이런 애들이 갈 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핫캐리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센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점차 좀 HBM 이런 쪽보다는 삼성전자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실적에 대비한 장비주나 소재주, 패키징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일 것 같다. 그렇게 얘기 드려보고 뭐 반도체 업종 지수 올라간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어쩌고저쩌고 하실 텐데 그 의미 없습니다. 지금요. 오늘 어쨌든 이걸 아셔야 돼요. 코스닥 지수가 빠졌어요. 반도체 올라가가지고 부러워하면은 그건 욕심쟁인 겁니다, 여러분. 심리 컨트롤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포트 관리할 때 이렇게 미리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아침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트렌드에 맞는 종목 섹터를 보유하고 해마주를 가지고 있으면 지수가 올라갈 때는 얘네 세 개 중에 하나가 순환매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오늘 얘가 올라갔잖아요. 얘네 두 개 당연히 쉴 수 있는 거지. 얘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올라가길 바래. 그럴 거면 이거 다 보유하세요.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외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고 또 시장이 빠질 때는 이제 테마주로 이렇게 좀 헷질할 수 있는데 테마주도 제가 뭐 종목을 조금 종목이라보다는 섹터를 좀 많이 골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성향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포트를 구성한 게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2차전지 몰빵이야. 근데 바이오가 막 올라. 반도체 빠지고 2차전지 같이 빠져. 이러면서 바이오 살 거야. 이거 바보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다 나눠서 샀어야 돼요. 어떻게 2차전지만 올라가길 바래.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투자의 관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만약에 감당 안 되면 다 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얘 안 했었잖아요. 그리고 얘랑 2번이 뭔지 모를 때 바이오 할 거라고. 어차피 반도체가 이렇게 가도 바이오가 기다가 결국 따라간다. 이 정도 반도체 상승률 정도 따라간다. 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2번 반도체가 2번이어도 나는 그냥 바이오 들고 기다린다. 난 느긋하다. 그렇게 얘기 드렸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세력과 동등한 조건을 갖춘 건요. 자산시장에서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시간이요, 시간. 뭐 돈으로 따지면은 돈의 힘이 있습니까, 개인들이요? 없어요. 저도 없잖아요. 근데 세력들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요. 시간밖에 없어요. 결국엔 내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형님들이 선택해준 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 뭐 죽는 소리 하고 곡소리 해봤자 뭐 그거 살려줍니까? 안 살려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컨트롤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좀 난 100% 잡았는데 전 아쉽지 않아요. 이건 투자자의 성향이거든요. 근데 나는 만약에 반도체가 날아가고 바이오가 안 가면 나 미쳐 돌아갈 것 같아. 그럼 반도체 사야 돼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좀 앞으로도 포트 세팅을 좀 해놔야 된다. 근데 제가 요즘에 얘기 드리는 게 뭐가 있죠? 반도체가 이렇게 반도체는 조금 손이 안 나가네요. 근데 바이오 위주로 하되 여기서 번 돈으로 전요 2차 전지 후발주 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도 일정 비중 있고 2차 전지 후발주를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이오와 2차전지 후발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반도체만 올랐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는 계좌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 기본인 겁니다. 당연히 안 오르는 거지. 근데 다른 날 올라가겠죠. 지금 반도체만 막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에이, 그렇게 안 됩니다. 반도체만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겠고, 그리고 오늘 일단은 로봇이 어제 강세로 아침에 좀 강세 보일 것이다. 그리고 원전이 어제 시위에서 강세 보였거든요. 이제 SMR 기대감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 붙었었는데 오전 중에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강세를 보였죠 실제로. 그리고 종합지수의 강세 여부에 따라서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유지할지 아니면 오전에 매물이 출회돼서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시총을 차지한 종목들로 수급이 유입되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대로 왔잖아요. 아까 전에 예측이 뭐 틀리네만 얘기하시는데 그냥 보이는 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측 당연히 뭐 틀릴 수 있죠. 근데 지금 틀렸나요? 이것도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항상 대응의 영역을 여러 가지로 깔아 놓는 겁니다. 오늘 시장이 빠지면 당연히 원전이랑 로봇이 셌겠지. 근데 오늘 시장이 올랐잖아요. 결국에 코스피가. 그러면서 삼성전자 미친 듯이 올랐으니까 이거 세 개 중에 한 놈이 올라갈 텐데 오늘 반도체였던 거예요. 삼성전자가 끌었으니까.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라던가 LG 에너지솔루션이 올라갔으면 이천지가 강했겠죠. 뭐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시총 상위 바이오가 올라갔으면 삼바라든지 그랬으면 바이오가 갔을 거고요. 결국 얘네 셋이 지금 주도 싸움하고 놀 겁니다. 요거 계속 돌아갈 거예요. 하나만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을요, 철저하게 소외시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이 소외감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흔들기도 적절히 할 거고. 오늘 굳이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코스닥을 굳이 억누르면서 반도체도 막 이렇게 센데, 제약이나 2차전지 같은 거 박살 냈잖아요. 2차전지나 제약이 박살이 났는데 굳이 박살낼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건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반도체 올라간다고 막 갈아태우잖아요. 그러다 죽습니다. 일정 부분 반도체를 굳이 할 거면은 그 일정 부분 제가 이야기 드린 D램, HBM도 D램이지만 HBM 이거 말고 고대역대 말고 진짜 DDR5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요가 좋아지는 램 D램 시세가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 보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반도체를 본다면은. 그래서 반도체 후발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반도체 이미 떠 있는 정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물론 저도 아쉬운 정보도 있어요. 골라놓은 거 있는데, 뭐, 그거는 저랑 연인이 아니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넥스트 칩이라고 하면 제가 이걸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얘기 드렸었는데, 이거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얻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전 얘보다요, 바이오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아쉽지가 않아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그냥 가는구나. 뭐 내 바이오가 더 잘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하루를 보냈습니다. 9월에는 이렇게 좀 한번 흔들기가 나올 것 같은데 9월까지는 세력들이 돈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9월까지는 조금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매적으로 얘가 올랐다가 얘가 올랐다가 얘가 올랐다가 횡보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거 제가 콘텐츠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거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순환매장이다. 다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따로따로 올라가요. 따로따로 종목들이. 그러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한 번에 같이 올라간다고. 미친 상승. 이때 뭐라고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 신규 진입을 시키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생산이 되면서 우린 이때 어디서 고점을 잡아서 팔아야 할지 그거 고민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요거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뭐 별다리 생각한 거 이상으로 나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난주 얘기 드렸는데 이제는 코스피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올라갈 거란 생각은 안 했고 삼성전자 실적으로 한번 가지 않을까 이런 거를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스피를 거라고. 코스피가 너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요. 근데 저는 지금 반도체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이오랑 2차전지 두 개를 보고 있고 반도체는 업사이드가 2차전지 후발이나 바이오보다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지금도 그 같은 생각이고 일단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주도업종 변화 이거 반도체랑 바이오 비교드리면서 했는데 반도체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도 실제로 고점 뭐 넘기고 이런 종목들 없거든요. 그리고 바이오도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어제 바이오의 1차 시세가 끝난 것 같다고. 첫 방에 올라간 처음에 선두주자들은 좀 눌리는 것 같다. 특히 AI 바이오나 뭐 폐질환, 뭐 당뇨 요런 계열의 1차 시세가 끝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다음에 어떤 바이오가 할지 결국에는 시총 상위 바이오가 미친 듯이 한번 올라가는 날이 한번 생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를 기다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바이오 투자 잘하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리고 7월에 고점 만든 종목들 오늘 잘 빠져줬죠. 얘네가 빠지고 이제 얘네가 빠진 상태에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살짝 올려주고 이렇게 빠져요. 고점을 못 넘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라오는 2차전지가 분명히 생깁니다. 얘네 주도주 뭐가 되는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4월 안간노 이런 거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럼 2차전지나 바이오 올라간다 나옵니다. 쫄짜리 아니고요. 그래서 2차전지 안에서도 주도주의 수급 교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죠. 뭐 쫄짜리 아닌 것 같고요. 오늘 그 삼성전자가 오름으로써 너무 좋은 시그널이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드디어 1320원 언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삼성전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빅스지수 보면은 뭐 쫄짜리 아니라는 거 알려주고, 비트코인 아마 좀 빠졌어요. 이거 좀 찜찜하지만 결국에 미국 시장이 한번 좀 최근에 또 반등했기 때문에 한번 씌워주는 흐름이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도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국제금리도 어제 이야기 드렸죠. 일단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올라가서 개인들이 놓쳤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환율이랑 미 국제 수익률 얘는 4% 이하, 얘는 1,300원을 깨면서 두두두두두 올라가는 그런 날이 한번 올 수가 있다. 그러면서 어제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 예상하고 있다고? 아니면은 뭐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근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지금 많이 느껴진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그대로 가는 것 같고, 오늘 바이오 왜 약했냐고요? 헬스케어.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요. 약간 이거 좀 다운시킨 게 있어요. 존슨앤존슨은 3개나 지금 약간 인하 강요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도 좀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는 조금 악재가 살짝은 있었습니다. 근데 뭐 크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반도체 어제 마이크론이 강세였기 때문에 아침에도 브리핑 남겨드렸지만 마이크론이 좀 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좀 영향이 있었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이오 뭐 안 좋다 뭐 한다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거 아닙니다. 에코프로도 오늘 5% 눌렸는데 금방 언제 올릴지 몰라요, 이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0.3%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지만 코스피 200을 보면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초강세거든요. 이거 완전히 삼성전자의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이 많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캐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안에서도 1% 올랐는데 이렇게 상승과 하락 종목이 갈린다는 거는 삼성전자가 미쳤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오늘 만약에 반도체만 빼고 본다면은 코스닥이 1% 빠졌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 정도 빠진 게 맞을까? 이걸 돌려보면 이 정도 빠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나마도 상승 종목이 그나마 많은 편인데 우리나라의 구성 중에 반도체, 중소형주가 시총이 작기 때문에 얘네가 시총이 작아요. 반도체랑 연관된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좀 비교가 되고, 당연히 오늘 반도체가 셌으니까 제약이랑 이렇게 배고종가 약하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150 이런 애들까지 많이 빠졌다. 근데 코스닥 빠진 것보다도 시총 상위주가 완전히 작살이 났구나, 2배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오늘은 확실히 외국인이 잡아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현선물에서 코스피에서는 진짜 시장 쪽 수급이 개선되나? 형님들이 이제 돌아오나? 좀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날이었다. 그리고 뭐 적절하게 좀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좀 많이 샀습니다. 코스닥은 좀 실대가 됐으니까 뭐 코스닥도 업종별로 흐름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이렇게 선물 보면은 많이 안 샀어요. 사실은 이 정도면은 솔직히 삼성전자 6%올 정도면은 선물이 한 1조 정도는 잡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2조 5천억 정도 남았는데, 애초에 제가 이거 3.8조까지 갔었잖아요, 세팅이. 그래서 많이 걷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좀 더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여서 2600을 넘어가면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 아마 거의 많이 걷어 놓을 거라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얼굴색 바꿔서 상승 추세 전환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초석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개인들은 관망이에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9월의 첫날인데 좋습니다. 하루에 개인이 7천억이 털렸어요. 삼성전자에서만. 엄청나네요. 이거 보면은, 여기서 보면요. 개인의 순매도가 2천억이거든요. 순매도가 2천억인데,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삼성전자 팔아서 다른 거 사고 있는 거예요. 털리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외국인이 5,500억, 1,400억 기관이 이렇게 현물을 삼성전자 엄청나게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제대로 돌아왔다. 이러면서 제가 누적치 같은 거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것 좀 굉장히 아름답게 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 어떤가요? 에코프로 6%, 에코프로 PM 5% 난리 났죠? 페트롤스케어가 그나마 지켜준 거예요. 포스코 DX. 얘도 코스피 이전한다 뭐 한다 하면서 여러분 끌어들였죠. 그리고 JYP 엔터까지. 엔터주 이거 JYP도 이거 시총이 말이 되나라고 했습니다. 4.8조 갔을 때. 지금 그래도 많이 빠졌네. 한 20% 빠졌네. 얘도 더 빠진 게 맞아요, 여러분. 그나마 HB 뭐 이 정도면 잘 버틴 거죠. 뭐 1.5%.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주 많이 빠졌고, 게임주가 오늘 좀 강세 맞았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삼성이 오르니까 삼성 협약으로. 그리고 HPSP도 삼성이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준수를 보는 모습이었고, 셀트리온 제약이 확실히 셀트리온 그룹주에서는 확실히 약하구나. 셀트리온 제약이 좀 약할 거라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이제 리노공업 하나 이제 반도체 시총 상위주인데 얘도 그냥 뭐 재미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주도 좀 쉬는 모습 보였고, 게임주 역시 잘 버텼구나.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가 약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얘 빼고는 반도체가 있나요? 없잖아요. 결국엔 얘네가
아무리 여기 HP, SP 두 개 정도 있군요. 얘네가 아무리 용을 써도 얘네가 안 올라가면요 코스닥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요런 애들이 못 올라가고 이렇게 살짝 빠져주고 셀트리온 스퀘어도 지금 합병이니 뭐니 해가지고 좀 그냥 그렇잖아요. 얘네가 뭐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지금 이번 하반기에 이제 2차 전지기 4개 종목 그리고 엔터 요런 애들이 원래벌레 좀 상승폭이 낮거나 아니면 빠져져 버리면은 다른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코스닥 업종 지수 자체는 그냥 이렇게 그냥 박스권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코스피는 시총 상위주가 올라갈 거고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보다는 그 하위, 그러니까 다음 섹터, 얘네의 후발주 아니면 반도체라던가 시총이 작으니까 아니면 이제 바이오 요런 애들. 이 시총 상위주의 라인업이 조금 바뀌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래서 좀 놀고 있는 수급에 돈이 좀 일로 내려갈 것 같다. 좀 분산이 되겠죠.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하면 이렇게 시총 비중이 크잖아요. 이거 엄청 큰 겁니다. 지금 두 종목만 해도 거의 14%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뭐 얘네 두 개까지 합치면 17%인데 2차 전지만 해도 이게 엄청난 비중이라는 거 2차 전지가. 2차 전지 상위주가 못 가면은 후발주가 아무리 날아가도 종합지수가 막 엄청 올라간다? 글쎄요, 그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누적 추이도 한번 봐야겠죠. 누적 추이를 보면은 오랜만에, 오랜만에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어제 고개 든 건데 오늘 되면은 이제 한 여기까지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적 추이적으로 다시 한번 랠리를 좀 만들어 가려는 흐름이 보인다. 코스피에서. 지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이탈을 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요것도 포스코홀딩스에서 나온 물량이에요. 실제로는 반도체에서 나온 물량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는 건데 요거 오늘 이렇게 잡아줘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고 외국인이 수급 먹을 때 삼성전자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털릴 겁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얘기 드리는 전지 후발주나 반도체 강세가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눌림목을 잘 주고 여기서 어제 2553p 여기를 잘 지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안 끌고 여기서 만약에 휴 하고 바로 당겼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깼으면 이제 바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이것보단 제가 얘기 드린 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 일단 뚫는 건 이건 좀 지켜보자. 아직도 좀 뚫은 건 아니니까요. 어떻게 꼬꾸라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월요일날 삼성전자는 강세를 보이는데 개별주들이 좀 빠져버리면 종합지수는 이러고 있는데 우리 보유 코스피 종목들은 그냥 작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안 빠져버리면은.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힘을 내서 좀 지수를 땡겨줘서 2600 이상까지만 여기까지만 안착시켜주면은 여기서는 진짜 좀 다시 빠지더라도 걱정할 건 아니다. 다시 간다 이거. 코스피가 조금 글로벌 증시에서 너무 못 갔다. 그러면서 몇 달째 박스 그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 박스권이라고 이거는 코스피 가야 된다고 얘기 드리잖아요. 너무 약하다고 지금. 그동안 코스피 투자자들은 많이 참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코스닥이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 위에 라인도 안 잡았어요. 왜? 이게 여기 뚫는 게 말이 되나 싶거든요. 어제도 얘기 드렸잖아요. 에코프로 BM이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고 에코프로랑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건 다른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업종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얘가 빠져도 반도체 지수가 올라버리니까 이게 뚫고 올라가잖아요. 얘는 못 가고 똑같이.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오르던 내리던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업종 지수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제가 비교한 건 여기랑 비교를 해 봐드렸는데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고점을 한번 넘겨봤거든요. 어제 이렇게 얘기 드린 것이. 저는 어제 정도면 좀 적당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바람에 반도체 핫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마 이게 진짜 여기 정고점을 뚫고 가면 이건 모르는 거죠. 진짜 그럼 반도체가 미친 듯이 가는 겁니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건 아직도 삼성전자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뭐 삼성전자의 뭐 돈의 흐름으로 이런 어떤 수급 논리보다는 이런 이슈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이슈는 과연 코스닥에서의 반도체 업종 지수를 계속해서 랠리 만들까? 요건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설령 삼성전자가 그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더라도 과연 코스닥에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요건 물음표가 확실하게 있어요. 확실하게. 그러면서 요쪽으로 아마 지금 이 정도면은 다음 주에 이제 반도체가 쉬면 요쪽으로 이제 개인들이 붙기 쉽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바이오나 아니면 2차전지 후발주가 한번 가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일단 수급 개선이 되고 리스크를 완화시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코스닥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나오잖아요. 얘가 아무리 5% 올라봤자 코스닥 못 가요. 시총 상위주에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스닥에서 가려면은 2차전지 상위주. 과연 에코프로가 갈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가 만약에 못 간다면은 결국에는 바이오예요. 이쪽 얘네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코스닥 그 2차전지주가 이렇게 빼지는 거를 바이오가 올라가면서 종합지수 자체를 이렇게 횡보시킨 요 박스권을 횡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반도체만으로는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2차전지의 매물을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빠지는 거를 이제 언젠간 얘도 받아먹는 날이 금방 올 겁니다. 그렇게 좀 얘기 들어보겠고, 오늘 흐름을 보면은 제가 아까 여기쯤에서도 봤는데, 야, 바이오는 계속해서 저점갱신, 반도체는 계속해서 고점갱신. 얘네들이 앙숙은 맞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완전 데칼코마니죠. 이렇게 빠지고, 얘는 이렇게 오르고. 얼마 전에도 반대였어요.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오르고, 반도체가 이렇게 빠지고. 근데 그런 흐름이 역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마지막에 조금 반등이 시도를 했는데 반도체는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2차 전지에서 좀 뱉어내는 흐름이 보였다. 그래서 확실하게 2차 전지 그 7월에 고점 만든 애들은 얘네는 진짜 피한 게 낫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4월에 고점을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안 간 애들 이런 2차 전지 후발주는 정말 괜찮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고, 특히 바이오랑 같이 전 이렇게 좀 세팅을 해갈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 해지는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뭐 코로나 이거 좀 얘기 드렸었는데 이쪽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도 조금 키트주 위주로, 얘네 왜 너무 바닥이라 가지고 이거 실적이 좀 동반이 될 거예요. 3분기나 4분기에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 단기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고, 요것보다 또 원전, 제가 어제 원전 좀 많이 샀다고 했는데 오늘 시초가에 좀 눌렸거든요. 근데 이거 샀다 팔았다 저도 조금 하긴 했는데 어쨌든 원전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절대 꺾이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전까지도, 물론 근데 이제 원전 어제 얘기 드린 것 같이 비중이 너무 커져버리면 원전은 진짜 휘말립니다. 휘말려요. 원전 비중 크게 하면 안 되고, 저는 맥시멈 15% 이상 하는 거 좀 가지고 있기에 심리적으로 좀 거슬린다 원전은. 왜냐면 전 테마성으로 보거든요 원전을요. 원전이 진짜 뭐 가시성이 돼가지고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빠질 때는 이 원전의 기대감을 가져보고, 아니면 뭐 코로나 테마도 살짝 가지고 있긴 하니까, 근데 많이 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원전에 좀 기대를 가지고 하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2차 전지 후발과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 좀 기대를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반도체는 올라간다는, 그냥 저는 여유롭게 커피나 마시고 기다릴까 합니다. 어쨌든 뭐 얘가 이렇게 순서가 있으면 결국에 3번 중에 2개는 내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가겠죠.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반도체가 가는 날, IT가 가는 날, 내 종목이 안 가는 건 괜찮아. 근데 바이오랑 2차 전지가 올라가는 날인데, 만약에 바이오가 올라간 날인데 내 바이오가 안 올라가. 이러면 이제 좀 이거는 머리 아프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올라간 날인데 내 2차 전지가 안 올라가. 이제 이런 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물론 순서가 와서 다 같이 가긴 하겠지만 후발로라도 먼저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섹터를 선택해 놓고 이 섹터가 갈 때 안 가는 게 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IT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건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얘네가 뭐 균등하게 막 다 올라간 게 아니라, 뭐 유진테크 13% 갔는데 테스랑 KT스테이 5%밖에 안 갔잖아요. 솔직히 유진테크가 13% 갔으면은 요거 PSK, 테스트, KC텍, 원익 IPS 얘네들도 좀 밸런스 맞췄어야 되는데, 와 이렇게 몰빵 치버리면은 테스트랑 KC텍 그리고 원익 IPS, PSK 같은 장비주들은 조금 소외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요런 현상이 바이오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디 내 종목이 유진테크처럼 좀 선두에 좀 쓰면 어떨까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뭐 유니셈 이런 거 후발주로 좀 괜찮았고, 후공정에서도 좀 갈리죠, 이런 거. 그리고 패키징. 하나마이크론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상담을 했는데, 하나마이크론이랑 이제 HPSP. 근데 HPSP는 좀 빨리 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고, 하나마이크론은 제가 유일하게 반도체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얘는 팔지 마시라. 그냥 굳이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상한가를 갈 줄 몰랐네요.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여기 소재주에서는 동진세미키 하나버티. 역시 하나버티가 짱이었죠. 얘가 왜냐면 지금 SIC 이것까지도 기술을 갖고 있고, 삼성 임원진을 대거 영입하고 있거든요, 하나버티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의 뭐 소재주도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원익그룹도 좋고, 이네프, 뭐 이노스 첨단 다 괜찮아요. 소재주가 오히려 좀 저는 가격 메리트적으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얘네도 지금 오늘 이렇게 올랐지만은 이거 차트 다 까보면은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한 거거든요. 여기에요, 여기. 많이 오른 애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고 고점 못 넘겼어요. 그래서 막 시각적으로 오늘 반도체 날아간다고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디델5도 여러분이 보기에는 신고가 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눌렸다가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요 정도는 해줘야지 나중에 얘네 빠지고 뭐 2차 전지든 바이오든 뭐 로봇이 올라가든 이럴 때 여기로 또 잘 붙잖아요. 이렇게 좀 반도체는 저는 크게는 보고 싶지 않다. 지금도 그 시선 여전하고, 반도체 가려면 가라고 하세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엔터주 이런 거, YG 엔터주는 제가 주목해 봐야 된다고 했죠. 이런 거. 그리고 의료기기주 이런 거. 음, 이런 거 좀 잘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 로봇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레인보우나 뭐 이렌시스 이런 거 상한가까지 갔다 왔는데 로봇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얘랑 얘를 찍었잖아요, 테마로. 시장이 빠지면 얘네 둘이고, 시장이 오르면 얘네랑 얘네 중에 고르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얘네는 이제 뒤통수에 폭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한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조선주 힘들다고 했죠. 특히 오늘 하나오션이나 아니면 뭐 에코프로 이런 거 MSCI 이거 이슈 끝나니까 바로 이제 수급 밀려 들어오죠. 이제는 재료 소멸인 거예요. 그래서 밀리고, 그리고 제가 삼성중공업 이런 것도 제가 조선주는 어제도 얘기 들었지만은 하반기 힘듭니다. 내년부터는 괜찮아.
내년 초부터 잡아가기 좋은 게 조선주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정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보면 오늘 미국에서도 대형 헬스케어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뭐 이런 애들 많이 빠졌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나마 이제 선바나 뭐 SK 바이오팜 이런 애들, 근데 SK 바이오팜이나 선바 먼저 빠졌거든요. 미국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이런 건 조금 그냥 같이 빠진 거고, 셀트리온도 얘네도 먼저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하방 하락세를 좀 선반영했다. 그리고 뭐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것도 이제 아무래도 그 코스피 종목이다 보니까 코스피 의약품, 동아 ST 이런 거 좀 같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미사이언스나 한미약품 이런 거는 얘가 당뇨인지 비만인지 아니면 시총 상위주인지 코스피 요게 좀 아리까리인데 얘는 아닌 것 같아. 얘는 그냥 시총 상위주랑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메리트 생기는데 막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얘네는 1차 시세가 끝난 것 같습니다. AI 바이오 올랐다가 눌리고 있는데 종목에 따라서 튀어나가는 게 다를 거예요. 뭐 AI 바이오 기준이라고 하면은 얘가 먼저 가면 얘 좀 행보하다 그다음 가고 그다음 가고, 지금은 이제 먼저 가네, 두 번째 가네, 세 번째 가네까지 요렇게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또 다시 한번 이제 2차 랠리가 언젠가 나올 건데, 얘네가 쉬는 동안 요쪽 계열 어딘가에서 좀 큰 시세를 내는 종목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뭐 퓨처캡 이런 거 좀 셌었거든요. 그리고 그뭐 펩트론 이런 애들 셌던 애들이 좀 대체로 좀 많이 눌렸다. 인트론 바이오도 8월 달에 8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무슨 물량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셌던 애들 위주로 많이 빠졌고, 다만 억울한 애들은 좀 요런 애들은 좀 반사수익 좀 받을 만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억울한 것 같다 쟤네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베타제드한테도 얘기 드리고 어제도 얘기 드린 게 알테오진 같은 경우는 진짜 메리트 좋은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라고까지 얘기를 들어봤어요.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미국도 보면은 요거를 단박에 뚫기보단 제가 얘기 드린 게, 여기서 이렇게 걸릴 거라고 했어요. 걸리다가 뚫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여기서 걸렸다가 눌렸다 이런 식으로 뚫을 거다. 결국엔 좀 약간 랠리를 좀 보고 싶다. 미국 시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더 이상 특이한 내용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삼성전자의 수급에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SK하이닉스에도 물량이 좀 출회됐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1000억 정도 물량이 철회됐습니다. 물량이 많이 출회됐고, 포스코 DX에서도 1000억 나왔어요. 이거 노란 시그널이랑 보라 시그널 다 떴습니다. 이거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더 가면 다이아 시그널인데 이건 안 나와요. 이건 없습니다. 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오늘로서 좀 꼭지가 찍힌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진하게 듭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는 진짜 몰라요. 얘는 오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애들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2차 전지 자체도. 얘네가 안 가면 이제 그 다음 후발주가 정말 가기 가벼워진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들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주는 역시 셀트리온 제약이 상대적으로 계속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어제 브리핑을 남겨드렸는데 그거 좀 참고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매매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은 개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콘텐츠를 늦게 업로드를 시키거나 아니면 뭐 라이브라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일 없으면은 그냥 넘기고 화요일날 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제가 1월날 8시에 라이브 방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월요일은 크게 좀 변동성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날 병원에 가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초강세 보였는데 상당히 좀 우프다라는 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종목은 안 올라와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강하게 시장을 땡겨주면서 좀 기대감을 만드는 그런 점을 뽑아냈다. 무엇보다 하방 압력을 가하던 세력이 살짝 돌아서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그러면서 저는 기대감을 한껏 안고 다음 주를 한번 맞이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음 주 후반에서 다다음 주 초반까지는 조금 언제든지 눌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종목이 박살나든 뭐가 박살나든 한 번은 박살날 수 있다. 그거까지도 감안을 하면서 그 기간을 한번 잘 넘기면 추후에 이제 4분기에는 개인들이 조금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 정리해 봐 드리겠고, 저는 일요일 8시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할게요. 일요일 8시에 많이 와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